저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내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29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그 후 저의 모든 삶은 오직 두 아이 수진이와 성민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에 눈물 짓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 잊어버린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반평생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둥지를 떠났을 때 비로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고독감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거나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넓었던 집이 저에게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문화센터에 다니며 그림을 배우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한심한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도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지요. 40 중반 이후 굳게 닫혔던 저의 마음이 서서히 아주 작은 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뭘 시작하나 하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홀로 늙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그림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으며 저처럼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연륜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외로움에 갇혀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내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젊은 시절 꿈,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이제 찾아온 고독감까지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공감은 꽁꽁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고 마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마치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그림 강좌가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고 민호 씨와의 대화는 저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작업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서로의 그림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우리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함께 근처 찻집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깊은 인생의 철학까지 우리는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했습니다. 때로는 주말에 가까운 미술 전시회를 함께 둘러보거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찾아 교외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잊었던 저의 취미 생활과 감성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끼며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존재는 저의 삶에 다시금 활짝 꽃을 피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바쳐 키운 두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저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딸 수진이는 저의 새로운 삶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어 민호 씨 이야기를 꺼내자 수진이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엄마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줘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은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걱정스러운 말투로 혹시 엄마가 속는 건 아닐지 조심해야 한다며 은근히 저에게 충고했습니다. 아들 성민이도 처음에는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씨가 순전히 저의 마음이 아닌 재산을 탐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반응에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며 키워낸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의 행복을 아이들의 동의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도 제가 아이들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저의 가족을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이해심과 포용력은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민호 씨의 진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난주 민호 씨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아이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수진이와 성민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부디 우리 아빠 자리에 다른 아저씨를 모시고 와야 해요. 저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수진이의 단호한 말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처럼 저의 마음에 스며들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를 소개하고 싶은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과연 아이들의 마음을 모른 채 저만의 행복을 추구해도 될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감정은 혼란스러웠고 저는 아이들과 민호 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의 고민은 이 겨울밤처럼 한없이 깊어만 갑니다. 수진이의 그 말, 엄마, 부디 우리 아빠 자리에 다른 아저씨를 모시고 와야 해요.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쩡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딸이 지난 세월의 모든 헌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아이들은 정녕 모르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행복을 바란다면서도 그 행복이 자신들의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순간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상처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민호 씨에게 아이들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미안하게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얼굴에는 이미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민호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서는 실망감보다는 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따뜻한 체온을 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마음 충분히 압니다. 보금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보금 씨가 저를 보금 씨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 준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보금 씨 곁에 항상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오히려 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찾던 사람이었을까요? 제 상처를 덧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듬어 주는 사람.
그의 한결같은 진심은 제 가슴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갈구하던 것이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이해와 지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성광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음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제 행복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만이 저희 숙명일까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새로운 사랑을 향한 열망,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복잡하게 뒤섞여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저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이어야 할까요? 늦은 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별이 총총 박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별들은 말없이 저의 고민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와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저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들 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숨어서 연애할 마음도 없단다. 엄마도 사람이고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민호 씨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엄마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분이야. 너희들이 엄마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저의 마음을 전달했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엄마가 속을까봐,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엄마 재산 문제도 그렇고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면 저희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성민이 역시 수진이의 의견에 동조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론했습니다. 아이들의 걱정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불신과 미움이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만약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아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문제, 유산 문제 등 현실적인 계산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느껴져 저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자식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올가미가 되어야 할까요? 그들의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깊은 고뇌에 빠뜨렸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 영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는 저희 옛 친구인 정숙과의 배신으로 제가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봐 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보고마, 너 요즘 많이 힘든가 보더라. 성민이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 영희는 조심스럽게 저의 속을 떠봤습니다. 저는 결국 영희에게 민호 씨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의 반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마, 자식들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이제 너도 내 행복을 찾아야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른들 연애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연애보다 덜 귀하고 덜 뜨거운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신중하고 깊지. 그리고 민호 씨 말 들어보니 참 괜찮은 분인 것 같네. 보고마, 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해. 아이들이 내 재산을 걱정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수도 있어. 행복한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큰 교훈이 어디 있겠니? 영희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 제가 진정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민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 찾은 설렘, 따뜻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힘들겠지만 이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곧 저의 남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행복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으로는
아이들과의 갈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대로 아이들과 등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요?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호 씨와 함께하며 느낀 잊었던 나 자신을 되찾는 기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사랑, 열정.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을 키우며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깊이 묻어두고 꺼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호 씨는 그 묻어둔 감정들을 다시금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색깔이 입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안정, 자식들의 인정, 사회적 시선, 이 모든 것도 중요했지만 진정한 저의 행복, 삶의 활력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영희의 말처럼 행복한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걱정하는 것도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도 30년간 운영해 온 슈퍼마켓으로 제 노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모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민호 씨에게 속아 재산을 잃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의 육감과 오랜 삶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의 작은 사려 깊은 행동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민호 씨를 만나 저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씨, 제가 아이들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아이들이 저의 새 출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재산 문제 때문에 저를 의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호 씨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금 씨,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군요. 저는 보금 씨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아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보금 씨의 재산에 제가 욕심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보금 씨의 모든 재산 관리는 보금 씨가 하고 혹시라도 제가 보금 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보금 씨의 자녀들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드릴 수도 있습니다. 민호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의 행동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호 씨는 저의 삶에서 다시 한번 선택이라는 기회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민호 씨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얘들아, 민호 씨가 너희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싶어서 직접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해. 그리고 결혼 후에도 엄마의 재산은 온전히 엄마가 관리하고 민호 씨가 혹시 먼저 떠나게 되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하더라. 민호 씨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의 진심을 한 번만이라도 믿어주면 안 되겠니? 놀랍게도 수진이와 성민이는 민호 씨의 제안에 잠시 주저했지만 곧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민호 씨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아이들이 정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는 내내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민이는 민호 씨에게 사업은 무엇을 하시는지, 혹시 비전 없는지 등 다소 직설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수진이 역시 민호 씨의 가족 관계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경험, 현재의 자산 상황,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점 등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저의 슈퍼마켓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어 수진이와 성민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말했던 각서였습니다. 보금 씨와의 결혼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찾은 행복입니다. 보금 씨는 저의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보금 씨와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이 서류가 보금 씨 자녀분들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감수하겠습니다. 민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과 단호한 말, 그리고 그가 준비한 각서를 본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 두 아이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들도 분명 민호 씨의 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저희보다 더 깊으신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역시 흐느끼며 민호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엄마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의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걱정과 불신이 서서히 사라지고 진정한 이해와 포용이 자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아버님이라는 호칭은 마치 천상의 소리처럼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웃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의 의미가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 씨의 이해와 포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을 지켜주었고 동시에 아이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준 저에게는 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며칠 후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들과 가까운 친구들 20명이 모여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으며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던 결혼식 후,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아이들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서려 있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빌라의 한 층을 얻어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둘이 살기에는 조금 넓은 듯도 했지만 종종 아이들이 찾아와 쉬어갈 공간도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가구를 고르고 주방용품을 새로 사들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의 섬세함과 배려심은 일상 곳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살뜰히 챙기는 그의 모습에 저는 다시금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생각보다 달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민호 씨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손을 잡고 걷는 이 시간은 저에게 둘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저의 지난 외로움을 모두 잊게 해 주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민호 씨는 저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는 그 옆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차려 먹는 아침 식사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고 행복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슈퍼마켓 일도 이전처럼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하면 종종 찾아와 물건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손님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가게 분위기도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일해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라며 덕담을 건넸고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감출 수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했던 수진이와 성민이도 민호 씨의 한결같은 진심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성민이의 사업 문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진솔한 모습에 아이들은 점차 민호 씨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아이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민호 씨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들도 민호 씨에게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민호 씨는 손주들의 재롱에 연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구어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전 민호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제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장 문제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이 또다시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민호 씨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큰 병원비를 안겨주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수술 전 민호 씨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금 씨, 내가 보금 씨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난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민호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호 씨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퇴원 후에도 꾸준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건강관리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슈퍼마켓 일도 줄이고 민호 씨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의 병간호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또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민호 씨는 저의 아픔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고 저를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는 든든하게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저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병실에서 민호 씨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복음 씨, 내가 당신 옆에서 오래오래 같이 늙어가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따뜻한 햇살처럼 온몸을 감싸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저희는 남은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시니어 로맨스는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린 셈입니다. 민호 씨의 병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의 갈등, 주변의 시선, 재산 문제 등 온갖 현실적인 고민들 속에서 흔들렸던 제가 민호 씨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물질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 씨가 제 곁에 있다는 것, 그가 살아 숨쉬고 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겪으며 인간적인 나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낸 민호 씨의 모습은 저에게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태어난 후 저희의 일상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었고 저는 매일 민호 씨의 몸 상태에 맞춰 제철 재료로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몸에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은 이전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전에는 함께 가까운 산책로를 걷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도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작품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대화 없이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도예는 민호 씨와 저의 새로운 공동 취미가 되었고 때로는 유치원생처럼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티격태격 다투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이 모여 빛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저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딸 수진이는 민호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보다 더 걱정하며 병문안을 왔고 민호 씨의 간병을 돕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아들 성민이도 민호 씨의 퇴원 후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영양보조제를 선물하며 민호 씨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들이 민호 씨를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님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님처럼 진심으로 엄마를 아껴주는 분을 만난 건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같아요. 저희가 아버님께 너무 많은 오해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고 수진이의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한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이해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민호 씨를 민호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재롱을 부리는 통에 집안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홀로 쓸쓸히 보내던 명절이나 주말이 이제는 북적이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주변의 시니어 커플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이나 문화센터에서 저희를 만나는 분들은 두 분처럼 아름다운 황혼은 처음 본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희는 숨김없이 저희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저희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이웃들을 돕고 작은 재능 기부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림 교실을 열고
민호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목공예를 가르치며 재능을 나누었습니다. 저희의 소소한 활동들이 지역 사회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때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는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오해, 불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과 서로를 향한 포용, 그리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의 손을 잡고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민호 씨는 오늘도 제게 속삭입니다. 보금 씨,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은 나의 가장 큰 보물이야.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오늘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이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깊고 잔잔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한 사랑. 이것이 바로 시니어 세대의 사랑, 진정한 황혼 로맨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행복한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시니어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모든 분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멋진 인생 이막을 펼쳐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